좋습니다. 우리 2025학년도 시행 5학년 2025년 시행 7월 고3 5294 수학 영역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첫 시간에 풀 건 1번부터 15번 객관식을 먼저 쫙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총평부터 좀 하자면 총평 6월보다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7월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가형의 귀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성균관 통계 기준으로는 사실 1등급 컷이 한 88, 92 정도 나올 시험 같아요. 이게 만약에 수능 시험지였다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약간 수능 스타일 시험지 같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느낌이 시험지 느낌이 수능 같다라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 정도 난이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까요? 근데 되게 좋은 문제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들이 되게 약한 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1번부터. 이런 거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다 씁니다. 벌써 실수할 뻔했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지수 법칙은 지수의 덧셈이죠. 전체의 곱셈은 지수의 덧셈이다 해서 얘가 1이니까 또 1 이렇게 쓰면은 큰일 나는 거죠. 3의 1승 그러므로 3입니다. 좋아요. 1번이었고 함수 3참수가 주어지고 얘는 그냥 F'1인 거죠. F'1이 몇이냐 미분 살짝 해주면 틀리지 않았죠. F'1은 4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어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항과 공비가 있겠죠. 얘네들이 각각 풀, 마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A1 한번 해볼게요. A1, A2, A3, A4, 띡띡띡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부호 먼저 체크 한번 해봅시다. 풀. 근데 여기서는 마예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풀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풀, 자, 마이너스에서는 뿔이겠죠. 이게 사실은 조금 크리티컬하게 미적분에서는 이미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통에서는 그렇게 딱히 막 잘 나오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봐주시라 하는 취지였고, 자, 모든 항이 양수다 보시면 바로 그냥 얘는 A7이 제곱이고 64인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A7 8이겠죠. 얘는 보자마자 그냥 R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침 A 네 번째를 구하고 있네요.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R의 세제곱을 곱했으니까 2를 곱한 거겠죠. 그래서 A4는 4가 됩니다. 막 이런 거 구해가지고 R은 뭐 2분의 이러면 진짜 감 진짜 없는 거예요. 감이 없는 겁니다. 물론 뭐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굳이 R 세제곱으로 줄 이유가 없어요. 굳이 어차피 답은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자, 그러면 대입하는 거죠. 8a 빼기 5. 그 다음 오른쪽에서도 우극항과 함수값이 2a 더하기 1이니까 얘는 6a 나오고요. 얘는 6이니까 a는 1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있어요. 이런 거 그냥 곱해 미분해도 되는데 꼴 보시면 그냥 너무 이거 하고 싶지 않나? 이젠 이런 게 익숙해져야겠죠. 7월달 정도 됐으면. 그러면 F1이 5라 그랬는데요. G'1 마침 여기에 있으니까 가리고 여기다 대입하면 2F1 그러므로 2 곱하기 5라서 10입니다 라고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6번 사인. 자, 얘가 코사인 세타예요. 그 다음에 얘는 사인 세타예요. 각 변화는 가볍게 구구단 마냥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합이 주어졌고 구하는 게 뭐래요? 곱이래요.
그러면 얘를 제곱 한번 가볍게 합시다.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은 5분의 1인데 그지? 네,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얘가 1이니까 그러면 1이고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5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or x에 대하여 자 만족한대요.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이미 기본 태도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뭐겠어요? 대입하셔야 돼요. 적절한 숫자를 대입합시다. 이 문제에서는 x는 1이겠죠? 2번 미분하셔야 돼요. 미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주시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1을 대입하면 왼쪽은 0 되는데 오른쪽은 f1 빼기 1이 되어서 f1은 1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미분 한번 해볼까요? 왼쪽 미분하면 fx 튀어나오고요. 곱의 미분이죠. 미분 그냥 미분 더 빼기 3x 제곱 얘 날라가니까 f'x는 3x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적분 살짝 할까요? fx는 개수 주의하시고 제곱 적분 상수는 빼기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f1이 1이니까요. f2의 값은 2분의 3 곱하기 4 날리면 6이겠죠.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2 빼기 1이니까 2분의 11이 정답입니다. 좋아요. 7번까지 잘 풀었습니다. 그 다음 8번 AB가 1이 아닌 자연수래요. 그냥 2 이상 자연수란 소리예요. 자, 이렇게 로그식이 있는데 A 플러스 B를 구해봐라 라고 하네요. 자연수니까 식을 하나밖에 안 준 거죠. 왜? 부정방정식 내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런 거는 막 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던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는 이런 방정식도 되게 선호합니다. 얘를 얘로 맞출 수가 있잖아. 여기 2의 제곱 A 제곱 이렇게 하면은 로그 4의 A 제곱 더하기 로그 4의 A B여서 로그 4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곱하면 조금 더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A 세제곱 B는 몇이 됩니까? A 세제곱 B는 4의 2분의 5승이니까요. 얘는 2의 5승 32가 되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A랑 B가 자, 다시 자연수인데 A 세제곱 B가 32가 되는 자연수쌍을 찾으라네요. 아,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이 딱 떠오르면 너무 좋겠고 하나부터 해봅시다. 2면 여기는 왼쪽은 8이니까 오른쪽 4면 되겠다. 그죠? 그럼 A가 3이면 27 곱하기 B는 27분의 B 32여야 돼서 안 돼요. 근데 4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1보다 작아져요. 그럼 일단 자연수가 아닌 거죠. 이렇게. 아, 얘가 유일하겠다. 그러므로 A 더하기 B는 6이 정답입니다. 부정방정식 문제에서 정수, 자연수 이런 애들 얘기를 하면 계속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자, 이차함수 fx가 이 말이랑 똑같죠? 그러면 얘는 뭐 살짝 띄고 미리 좀 계산 좀 해놓을까요? 상수인데 계산하면 3분의 1 x세제곱 x제곱 얘는 0부터 1까지 3분의 3대. 자, 그럼 나머지 얘는 이제 됐고요. 얘는 f1 빼기 f0인데 이렇게 사라지고 이차함수가 이게 같다며요. 아, 그럼 0이네. 남은 건 이제 3분의 4인데 자, 우리 요런 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 지금 마이너스 2 이런 상황인데요. 이 넓이가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넓이랑 s랑 똑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비율관계 때문에 그런데 3차함수 비율관계 여기 변곡점 감소 원만하게 감소하고 비율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높이는 s인데 그게 이거죠. 이 넓이가 극대극소 넓이 s와 같아요. 그래서 얘가 2대 1이면 이 넓이가 밑넓이 s랑 똑같습니다. 네,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어요.
적분의 관점에서도 비율 관계를 쓸 수가 있더라. 알겠죠? 자, 9번이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0부터 0 포함 2 미만 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대요. 자, n이 1이라고 해봅시다. n이 1이면요 0부터 1 하면 fx는 3 sin 파이 x 더하기 4가 되겠다. n은 2면요 1부터 2까지 정의가 되겠고 fx는 9 sin 파이 x가 될 겁니다. 근데 요거 자, 그런데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그러니까 자연수점 세는 건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요 답지를 되게 세련되게 주면 11, 12, 13, 14, 15 이렇게 주면 오답률이 폭발합니다. 정답률이 마구 낮아져요. 네, 마구 낮아져요. 진짜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 함수 살짝 그려볼까? 0, 1, 2가 될 텐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만큼, 얘는 y는 4죠. 그러니까 7만큼 된 거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9만큼 떨어져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러면 y가 1, 2, 3, 4가 있는데 우리 요거 경계선에서는 여기는 포함이고 여기 포함이고 여긴 포함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기 5, 6, 7 해서 개수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아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13입니다. 이거 개수 세는 거 좀 주의를 좀 하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설명 때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수평선을 다 그렸어요. 3, 2, 1 이렇게. 그래서 그린 다음에 교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 셌습니다. 저도 다 셌어요. 네, 우리 다 셉시다. 자, 11번. 11번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근데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 일단은 거리가 뭐냐면 이건 많이 나왔죠. x1 빼기 x2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 이거는 빼서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5t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10이 나오겠지. 자, 절대값 3차함수에서 이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3차함수 그리고 이제 뒤집어 엎기 그 전략을 쓰는 거죠. 얘를 ft라고 합시다. 얘는 f't는요 3t 제곱 빼기 15t 더하기 10인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요? 네, 4,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살짝 스케치를 해주면 1, 4, 9 비율 관계 때문에 여기가 2.5일 거고요. 여기는 동일 높이를 나타내는 극소값이랑 똑같아지는 점은 차이가 1.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5겠죠. 그러면 수직선은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0,10이겠죠. 여기 나와 있잖아. 0,10이라고. 그럼 이제 4, 몇인지만 알면 되는데 4를 대입 한번 해봅시다. 4의 세제곱 64 빼기 16, 8이니까 15 곱하기 8 120이죠. 48 10이니까 이렇게 하면 72 그리고 얘는 74니까 4,2가 여기 극소점이겠고 x축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럼 뭐 뒤집어 깔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거리가 최소인 지점은 t가 4일 때인데 t가 4일 때 뭐고 하라고 했냐면 p의 가속도 즉 우리 v1은 3t 제곱 10t 더하기 10이고요. a1은 가속도인 거죠. 미분 한번 더하면 6t 빼기 10이니까 t에다가 4를 대입하면 24 빼기 10 14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이래요. 자, 12번 첫째 항이 1이랍니다. a1 1이에요.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이렇게 생겼네요.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3의 배수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냥 플러스 1만 계속 더하면 되고 3의 배수인 경우 an 더하기 bn을 써달라.
3의 배수인 경우는 AN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B9랑 B3을 조사해야 되는데 등차수열의 합을 결정하라 라고 했네요. 공차만 좀 잘 알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이상한 항 하나 구해도 되는 거죠. 자, 이거 좀 지우고 그러면 B1은 B1이 잘 있겠죠. 그 다음에 B2는 B1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우리 B1을 뭐 B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그럴 필요 없죠. 어차피 B3이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B3이 잘 있겠죠. B4, B5, B6, B7, B8, B9가 있는데요. n이 3일 때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거 여기가 좀 중요할 거고요. 1, 1,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할 거고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크기만 비교합시다. 차이가 27이래요. 여기는 A3도 할 거고요.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 A6도 할 거고요. 플러스 1, 플러스 1 라고 하면 이만큼이 27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A3 더하기 A6이 몇이냐면 23이 나옵니다. 얘는 뭐 중점 치면 얘는 11.5가 나오고요. 얘는 A4.5가 나옵니다. 숫자 맞춰준 거 보이시죠? A1이 1이랍니다. 3.5D만큼 갔는데 얘는 실제로는 10.5만큼 간 거죠. 그렇다는 거는 D가 3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AN은 3N 빼기 2가 됩니다. 자, N은 1부터 10까지 하면은 3 곱하기 55 빼기 2 곱하기 10이어서 얘는 165고요. 얘는 20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는 그냥 외우고 있는 거죠. 시그마 1부터 10까지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는 그냥 55고요. 시그마 n제곱도 외우면 좀 좋기는 합니다. 얘는 385예요. 뭐 굳이 공식 쓸 것도 없어요. 뭐 1부터 10이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잘 알아둡시다.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약간 외운 케이스거든요. 네. 처음부터도 외우지 않았고. 자, 13번. 함수가 있네요. 얘는 꼭 지점이 x-2네요. 2의 제곱 더하기 1이네요. 상수 AB에 대하여 gx는 연속인데 0에서도 연속이란 소리겠죠? x가 양수 0 이상일 때는 그냥 fx인데 0보다 낮아질 때는 뭔가 평행이동을 해서 이어 붙였나봐요. A랑 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행이동이잖아요 저게. 근데 y는 t, 즉 수평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 ht라고 할 때 우극한과 자극한의 차이, 이건 그냥 절대값이니까 차이로 인식하면 되겠죠. 그게 2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단 불연속 지점을 말하는 거겠죠. 일단 최소한 불연속 지점이어야 되겠고 t equal k에서 불연속이 기본이고 그 불연속의 차이가 이만큼 나야 되는데 그게 1, 4, 5밖에 없다고 하네요. 근데 자, 일단 오른쪽 그려봅시다.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0,5죠. 여기는 1, 아까 2, 몇이라고 그랬죠? 2,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평선 1, 5는 이미 여기가 이제 기준점인 거죠. 5고 여기가 1인 거야. 그죠? 근데 4는 어디서 왔을까? 아니 어차피 왼쪽도 2차 함수처럼 그려질 건데 특이한 지점이 어떻게 생기지? 누가 봐도 꼭지점이죠. 그냥 의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일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나오나 한번 볼까요? 검산. 자, 개수만 셀 거예요. 우극한 좌극한만 할 겁니다. 우극한 좌극한. 1보다 작을 때는 t가 1보다 작을 때는 0번, 1보다 클 때는 2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4보다 커지면 얘가 4번 만나고요. 5보다 커지면 2번 만나요. 아, 그렇네요. 차이가 2고 차이가 2네요. 딱 맞았어요. 모든 실수 1, 4, 5도 다 맞았고요. 그때 g-4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g-4를 구하래요. g-4는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왼쪽식을 결정하라는 얘기 같네요. 보시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꼭지점이 뭐 4잖아요. 계산해도 됩니다. 이게 0,5가 연속이라는 거 해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요 차이가 지금 1이니까요.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서 얘가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계산하면 나오는 결과입니다. 물론 수학상을 열심히 했다면 왜 그런지도 알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 이차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g-4는 다시 gx 왼쪽식 쓰는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겠지. 그죠? 그냥 꼭지점이 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g-4는 대입 한번 해봅시다. 9의 제곱이 9죠 하고 4면 이거 13이다. 답이 똑같은 게 13이 또 나오는 게 좀 희한하긴 한데 이렇게 세팅하면 막 만든 느낌도 나요. 약간 그러니까 문제는 잘 만들었는데 약간 선지 구성을 약간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 자 14번입니다. 근데 14번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굳이 145의 느낌을 몰랐어도 일단 특이한 거 찍고 가자고 했죠. 그냥 특이한 거 한번 찍었는데 답이 나왔어. 근데 답은 유일하겠죠. 그런 논리로 그냥 우기는 겁니다. 아니면 뭔데? 그럼 네가 문제 잘못 냈네? 나는 잘못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죠.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1인 원 O 외부에 있는 점 A에서 그러니까 접선 있고 접선 그러니까 우리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것도 중학도 하면서 얘가 3루트 1이에요. AB가 12면 얘가 12라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얘도 12고요. 근데 접점에서 수선의 발을 끌어올리면 여기에 중심이 중점으로 있고요. 얘가 각각 3루트 2 그냥 전체가 이제 6루트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BPQ 여기를 내가 BPQ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 베타가 3대 1입니다. BQC의 넓이는 삼각형이 그냥 뭔가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길이와 각을 최대한 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쓸 수 있는 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3대 1이라는 거 한번 써볼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직각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인을 이야기했어.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으니까 중학교식 직각 삼각형 얘가 6루트이면요 얘가 1이고 루트이고 루트 3이겠죠. 그럼 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루트 2로 실체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요 얘는 3분의 루트 3 3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1대 3이라 그랬어. 다시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네, 사인 베타까지 구했어요. 그렇다면 QC는 사인 법칙에 의해 2 R 사인 세타 날라가고요. 얘는 루트 3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QC 길이 하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같은 원주에서 출발한 두 지점이네요. 이러면 원주각이 같죠. 여기가 알파입니다. 지금 QC와 알파를 구했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BQ, BC 그냥 BC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BC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일단 BC라는 점은 접점과 접점으로 만들어진 현의 길이라고 인식하면 너무 좋아요. 이것도 그냥 변의 길이 이래버리면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한다? 접점과 접점을 이었을 때 만나는 현인 거예요. 다시 접점과 접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현의 길이를 BC인 거예요. 그러면 저 접점이 어떻게 나왔냐를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겠죠? 좀 더 예쁘게 하고 중심으로부터 얘가 O고 B고 C라고 합니다. 얘가 12라고 문제에서 주었고요. 얘가 3루트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는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되죠. 그때 만들어지는 얘가 직각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요거는 진짜 가장 쉬운 방법은 알면 너무 편한데 일단 이건 몇이냐면요. 일단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변의 길이가 몇이냐면요. 18, 144. 144에 18을 더하면 81에 2배. 9루트 2죠. 9루트 2.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라지 x라고 할까요? 9루트 2 곱하기 라지 x 밑변 곱하기 높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죠? 이렇게 날라가고 3 날리고 그냥 얘가 4여서 BC는 8이에요. 끝났네. 그럼 넓이 구하고 시작합시다. 2분의 1 QC는 루트 3분의 4 하고 BC 몇이냐면 8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즉 루트 3분의 루트 2여서
이렇게 날라가면요 16 루트 2가 분자고요 분모는 3입니다 해서 2번인데 그냥 이게 제일 쉬운 풀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뭐 굳이 뭐 덧셈 정리를 뭐 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못 막는 건 아닌다만 좀 돌아갈 것 같아요. 굳이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 뭐 덧셈 정리를 써가지고 겁내 어렵게 돌아가는 그런 이상한 풀이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그게 좀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직각인데 얘는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거든요. 직각이어서 요 변의 길이를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 알파를 구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얘 알았고 여기 각을 알아서 이제 알파 베타로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요. 정확히는 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야. 왜냐면은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를 써서 하면은 되는데 굳이 이거 돌아가는 이거 엄청 쉽게 풀리잖아요. 네. 근데 아마 수능에서는 덧셈 정리를 못 쓰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BC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얘는 여기 세타라고 하면 파이 빼기 세타거든요. 이 변의 길이를 이제 L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44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L제곱으로 두 번 쓸 수 있죠. 12제곱 빼기 2 12 코사인 세타 오른쪽은 18 2 18 플러스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해서 코사인도 구하고 L제곱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솔루션 2예요. 안 보였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중학도형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쓰는 것 자체가 좀 감이 떨어진 거긴 하지만 중학도형에 미쳐있는 저라면 얘가 9루트 2인 것쯤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등비수열 관계가 있죠. 어떻게? 등비수열로 구할 건데 그러면 우리 얘 대 얘의 제곱비 즉 4대 루트 2 그러니까 1대 2루트 2 제곱비면 8대 1이잖아요. 얘가 8대 1로 내분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가 8루트 2고 이거 루트인데 여기서 공비를 곱하면 8인데 다시 공비 제곱이 8이니까 여기가 4겠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가장 쉬워 보이죠. 네, 직각삼각형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고 있다고 직각삼각형을 무시하는 순간 아예 감이 떨어져요. 심지어 코사인 법칙은 직각삼각형으로 증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직각을 내리는 수선의 발을 찍는 그 행위로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직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직각이 보이면 되게 특이하게 조건을 준 거예요. 자, 됐습니다. 14번까지 풀었고요. 뭐 더 풀 수 있는데 이 정도면 하겠습니다. 자, 15번. fx가 x제곱 더하기 ax 그냥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이차함수 준 거죠. 자, 근데 굳이 a, b로 개수도 맞춰놨고 gx, x가 음수 그러니까 0 포함 음수일 때 절대값 fx 빼기 x제곱이 있고 오른쪽에서는 fx제곱 더하기 x세제곱이 있어요. 근데 가번 조건을 읽고 x는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네. 미분 불가능점이 일단 눈으로 보자마자 gx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일 수 있지 않나? 이게 떠올라야 되고 만약에 미분 불가능하다면 자, 얘는 미분 불가능점이 있죠. 있으면 있겠죠. 무슨 소리야? 예를 들면 x는 0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서 저 이차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면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게 생기겠죠. 왜?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미분 불가능과 미분 가능을 덧셈이나 뺄셈 하는 거는 얘는 그냥 미분 불가능이라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기 초에. 그래서 일단 b가 0일 때부터 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x는 이제 b가 0이어서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봅시다. suppose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0일 때 일단 연속성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f0 0이고요. 오른쪽도 f0의 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F0은 B가 0이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서 연속은 보장돼요. 오케이. 연속은 됐는데 아마 첨점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B가 0이라면 저 fx가 x제곱 더하기 ax가 될 거고요. 오른쪽 x제곱이 되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x 하고 제곱인데 더하기 x 세제곱이죠. 얘는 x 제곱과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인데 얘 미분계수는 몇인가요? x 제곱으로 해볼까요? 그냥 x 제곱이 들어있는 순간 그냥 미분계수 0이죠. 미분계수 0이에요. 자, 왼쪽 여기서도 0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얘는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지. 얘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미분하면 어쨌든 a 또는 마이너스 a가 미분계수예요. 1차. 그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니까 당연하게도 a는 어쨌든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자, 답원 조건 보면서 갑시다. gx는 0이 되게 하는 음의 실근이 있대요. 일단 a가 0이 아니라면 일단 a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a 절대값 빼기 x 제곱이에요. 오케이. 일단 이러면서 벌써 모순이거든요. 모순, 여기에 마이너스 a고 얘가 이렇게 생기고 이제 x제곱이 이렇게 생겼는데 음수 조금만 보면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얘는 실근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근이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 버립니다. a가 양수면.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음수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는 말은 a가 음수라면 바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깁니다. 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다 양수니까 x제곱 빼기 px 더 빼기 x제곱일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게 x가 0 말고 있나? 없다는 거야. 나번 조건에 또 모순이라는 거야. 그래서 b는 0이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b가 0이 아니겠죠. 설마 하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b는 음수니까, 즉 x는 0에서 미분 가능까지 성립한다는 거야. 조건을 끌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연속성 체크할 때 왼쪽은 절대값 f0이고 오른쪽은 f0의 전체 제곱이었어요. 얘는 절대값 b고요. 오른쪽은 b제곱이에요. 근데 b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b제곱은 마이너스 b일 거고 b는 음수가 아니니까 날리면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미분 가능성까지 할까 했는데 절대값이라 조금 불편합니다. 우선은 얘는 내비두고 미분 가능까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 미분하는 것도 좀 어렵고 수학초에서. 자, 음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다시, 자, 그럼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음수 쪽에서 x는 b에서,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 얘는 명확하죠. 어떻게? 얘가 이렇게 생겼어야 돼. 여기에 b가 있어가지고 얘가 y축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어야 돼?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될 수는 없나요?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생긴 거죠. 됐습니다. 그럼 b를 대입하면, 즉 아까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fx가 0이어야 해요. 절대값 함수를 생각하면 당연하죠. 1 빼기 a 빼기 1은 0이어야 돼. 근데 그러면 a가 0이 나와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x제곱 빼기 1이 fx로 결정납니다. 그리고 음의 실근을 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x제곱 빼기 1이 x제곱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제곱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일단 여기는 없는데 여긴 있죠. 2x제곱이 1이 되게 하는 x는 루트 2분의 1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지죠. 무조건 하나 가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나번 조건도 다 만족하는 fx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짜치는 게 뭐냐면 도함수의 연속성.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x는 0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린다는 점. 예, 아마 이거를 의식하고 그렇게 낸 게 아닌가 싶어요. fx의 전체 제곱은 이제 미분하면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거나, 물론 수학2도 미분할 수 있습니다. 알고는 계세요. 이거의 제곱은 정의상 fx 곱하기 fx인데, 이를 미분한다는 소리니 오른쪽을 미분한다는 소리와 같고,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 그냥 미분인데요. 얘는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짜리 붙여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참고로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이런 데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수능에서 출제가 안 됐어요. 네, 어쨌든 요걸 구했다. 그렇다는 말은 g-2분의 1은요, 이거 대입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 f-2분의 1이 있고요, 빼기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g3은 오른쪽에 대입하면 f3의 전체 제곱 더하기 27인데, 자, f3은요 대입하시면 9 빼기 1이니까 8이고요 f-2분의 1은요 대입하면 4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얘는 2분의 1 나오고요, 얘는 64 더하기 27이니까 91이겠죠 2로 통분합시다. 1 더하기 180 더하기 2, 그러면 183이 분자가 되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우리 공통을 다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보면 조금 어려웠을 법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16번부터 22번 이제 공통 주관식 한번 해볼게요.